조식메이트의 종목 상담 클리닉 시간입니다. 오늘 지수가 급락하면서 많은 종목들 투매 양상을 보이며 좀 하락이 깊었습니다. 그래서 심기가 편치 않으실 텐데요. 종목들 중에서 많은 의뢰가 들어온 종목들을 7종목을 추려서 여러분들에게 대응법을 안내해 드리려고 합니다. 카카오뱅크, 비트컴퓨터, 페노션, 대한항공, 한온시스템, 노랑풍선, 초록빛 미디어 되겠는데요. 이 7종목에 대해서 대응법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카카오뱅크인데요. 자, 카카오뱅크 이 종목은 상장 이래로 2주일 만에 최고점 94,400원을 기록한 다음에 깊은 하락이 나왔죠. 그런 이후에 반등에 성공한 모습인데요. 이 회사가 이제 금융주에서 현재 보이는 실적은 좀 부실한 부분이 있는데 2023년도에 매출액, 어떻게 보면 이자 수익이라고 하는데요. 금융주니까 이자 수익, 영업이익을 보게 되면 이자 수익이 1조 7천억, 그리고 영업이익이 7,700억 추정이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약 3천억 정도의 영업이익에서 2년 뒤에는 7,700억으로 껑충 뛰죠. 3배 정도의 영업이익이 나오는 건데요. 내후년이 아니라 이제 한 4, 5년 뒤를 예측한다 그러면 영업이익은 1조 이상이 나올 것입니다. 후발주자이긴 하지만 그만큼 고객을 많이 확보했고 또 인터넷 뱅킹에 있어서 좀 간편한 시스템을 도입을 하고 있죠. 자, 1조의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했을 때 시가총액 31조는 좀 부담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1조의 영업이익을 감안할 때 적정 시총은 15조에서 20조면은 적당할 텐데 왜 시가총액이 31조까지 갔을까요? 그만큼 프리미엄의 혜택을 좀 본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금융주 중에서 이제 KB금융이 있어요. KB금융은 영업이익이 4조 정도 나오는데 시가총액이 21조예요. 영업이익이 4조 나오는데 시가총액이 21조.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죠. 그러면 카카오뱅크가 단순 비교를 한다 그러면 영업이익이 1조가 나오는데 시가총액이 30조니까 좀 고평가된 측면이 없지 않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카카오뱅크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까? 이 종목은 분명히 고평가는 맞지만 수급의 주체들은 그런 고평가 측면보다는 이 회사의 이제 프리미엄 효과, 그리고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등을 거느리고 있는 카카오와의 연계성을 보는 측면이 있다. 그래서 외국인과 기관은 연일 사들이고 있다는 것이고 연기금은 굉장히 많은 금액을 좀 담고 있습니다. 연기금은 이제 계속 매일같이 카카오뱅크를 사는 그런 흐름이죠. 그래서 수급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카카오뱅크는 전망이 밝다라는 것인데 오늘은 지수 급락의 여파를 피해가지 못하고 급락이 나온 것입니다. 자, 이렇게 상승 탄력이 있는 종목의 반등이 어디까지 나왔냐면 고점과 저점을 연결한 이 피보나치 기법을 통해서 봤을 때 절반 정도의 반등은 나온 겁니다. 절반 정도의 반등이 나온 거죠. 그렇죠? 이 차트를 보시면 아시다시피 바로 딱 절반에 걸친 자리에서 오늘 고점이 바로 절반에 걸친 자리에서 상승이 2.8% 나오고 그 다음에 하락이 나온 것이죠. 자, 피보나치 기법을 도입을 하게 되면 되돌림 반등이 어디까지 나올지를 체크할 수 있습니다. 382, 50, 그 다음에 618 이렇게 되죠. 38.2%, 50%, 61.8% 이렇게 적정한 그 비율에 따라서 되돌림 반등이 나오는 그런 흐름인데요. 자, 오늘은 이 절반 정도에 이르는 가격대에서 저항이 부딪히고 밀렸다는 것이고, 그렇지만 다시 아래에서 정비를 하게 되면 그 다음 저항대가 이렇게 보입니다. 그 다음 저항대를 향해서 가는 흐름이죠. 어떻게 보면 추세는 꺾이지 않았다. 상승의 추세는 꺾이지 않았다는 것. 기존에 매수하신 분들은 홀딩 전략 또는 추가 매수 타이밍을 노려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21선이 움직이는 모양을 보게 되면 21선이 이렇게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고 그리고 점차 우상향을 하고 있죠. 그래서 21선에 오는 자리는 절호의 좋은 매수 또는 추가 매수의 기회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단기 반등 아까 보여드렸듯이 오늘은 50% 선에서
조정을 보였지만 이제 61.8%짜리 바로 이런 자리가 또 다음 저항이 될 것입니다. 목표치를 제가 표시한 바로 이 자리, 표시한 이 자리를 목표치로 보시고 대응하시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매수는 바로 21선 자리, 이런 자리, 21선 자리에 온다 그러면 추가 매수를 한다거나 또는 신규 매수를 하면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은 비트컴퓨터입니다. 자, 비트컴퓨터가 오늘 지수가 꺾이면서 급락이 나왔죠. 근데 자세히 보시면 저항 120과 241선이 겹쳐있는 더블 저항에 부딪힌 겁니다. 비트컴퓨터는 어떻게 보면 재택 치료에 연관된 종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종목인데 이 회사가 재택 치료에 필요한 의료 솔루션을 공급한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주로 하는 사업이 디지털 헬스죠. 디지털 헬스케어, IT 교육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의료기관에 이제 클라우드 솔루션을 공급하고 있고 또 다양한 디지털 헬스케어 시스템을 공급하고 있는 회사라서 재택치료 관련 종목으로 엮여 있는데요. 비트컴퓨터와 같은 사업, 비슷한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가 이제 인성정보가 있고요. 인성정보도 고점에서 이제 급락이 나왔죠. 인성정보, 그리고 유비케어 차트가 거의 비슷하죠. 인피니트 헬스케어, 이것도 다 원격 의료 솔루션, 케어랩스, 이지케어텍, 이게 다 이제 원격 의료 솔루션을 공급하는 회사들인데, 차트들이 이렇게 다 고점에서부터 확 꺾인 것은 지수 급락의 투매 양상까지 나왔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저항에 120, 241선 저항에 부딪히고 밀렸다? 그러면 이제 지지 라인을 봐야 되는데, 지지 라인은 저점을 여기는 이 추세선. 오늘은 그 추세선에 부딪히지 않은 모습입니다. 추세선에 부딪혀서 여기서 반등이 나온다 그러면 이것은 괜찮습니다. 반등이 다시 나오는 흐름이며, 그런데 이 추세를 깨서 보게 되면 주봉에서는 현재 120주선을 강하게 깨고 들어왔죠. 120주선을 넘어서서 60주선까지 갔다가 오늘 저항을 세 군데나 만난 겁니다. 주봉에선 60주선, 일봉에서 121선, 241선, 이렇게 세 개의 저항을 부딪히고 크게 밀렸어요.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일봉상에서의 저점 지지, 추세를 그어서 거기서 지지를 받는다 그러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지지를 못 받고 더 밀린다면 어쩔 수 없이 주봉의 240주선까지도 바라봐야 될 상황이 된 거죠. 다음 지지는 이 240주선에서 지지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 자리가 이제 7,150원, 7,200원 선이 됩니다. 자, 첫 번째 대응 방법, 이 추세 연결선에서 지지를 받을 때 여기서 추가 매수 또는 신규 매수, 여기서 빠지면은 바로 241선, 이런 240주선 이런 자리에서 2차 매수. 제가 표시한 자리들은 다 매수 관점에서 대응할 자리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반등이 나오면 일봉상에서 120과 240이 1차 저항이 됐었죠. 그러면 다시 반등이 나오면 1차 저항값을 넘어서서 다음 2차 저항값인 이 매물대까지 올라가는 이런 흐름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바로 이 자리에서 지지가 된다 그러면 이렇게 N자형 패턴으로 해서 상승이 나오는 이런 흐름이 될 것이고, 주봉에서 본다 그러면 주봉의 240주선까지 하락이 허용된다면 이렇게 역시 N자형 패턴이죠. 이런 방법으로 대응이 가능한 종목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매수 타점을 잘 노리는 것이 중요하다. 급락이 나와서 미처 대응을 못했다 그러면 추가 매수, 저점 매수를 노려서 반등 때 정리하는 그런 방법으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페노션인데요. 이 해운 관련 종목 수익이 잘 났었죠. 3분기까지 영업이익이 3,500억, 올해 추정 영업이 4천억 정도 한다 그러면 시가총액은 4조가 넘어야 되죠. 근데 시가총액이 2조 7천억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저평가 받고 있을까요? 자, 올해의 해운업 호황은 어떻게 보면 올해의 특수 상황이다라고 보는 그런 관점이 있습니다. 물류 대란의 영향도 있었고,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위축되었던 수요가 물류 쪽으로 몰리면서 올해 큰 상승, 그리고 해운 운임의 상승으로
그런 혜택을 받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경기 정상화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또다시 오미크론의 변이 바이러스의 출몰로 인해서 또 다시금 또 그 국제적으로 유통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긍정적인 부분은 뭐냐면 주봉에서 120과 240주선에서 지지를 받고 있다는 것. 저가가 이제 5,080원인데 5,080원인 바로 이 자리는 120과 240선, 240주선 이 사이에서 지지를 받고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래서 일봉상에서는 하락이 깊어서 이거 과연 이게 지지를 받은 건가? 라고 의구심을 가질 수는 있으나 주봉에서는 더블로 지지를 받고 있다는 것. 아까 말씀드렸던 비트컴퓨터는 더블 저항을 맞았죠. 120과 241 더블 저항. 그러나 페노션은 주봉에서 더블 지지를 받고 있다는 데 좀 점수를 줄 수가 있습니다. 바로 여기서 지지가 되어진다 그러면 더 이상 하락을 용인하지 않고 이제 반등에 나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추가적으로 하락이 나온다 그래도 여전히 매수 관점의 대응이 좋아 보이고, 다음은 더블 저항이 되는 바로 이런 자리. 여기는 왜 더블 저항이냐? 61선과 241선이 겹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막 데드 크로스가 발생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러면 61선의 흐름은 이렇게 빠졌다가 주가가 반등이 나올 때, 주가가 반등이 나오면서 이렇게 되돌림하는 이런 흐름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페노션의 하락에 대해서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주봉의 지지라인을 잘 살펴보세요. 주봉의 지지라인을 잘 살펴봐서 여기서 지지대가 되는 것을 확인하고 추가 매수 대응, 그리고 다음 저항 때는 60주선, 60주선의 저항 라인, 그리고 일봉의 61선과 241선 이 자리가요. 이 자리가 현재 보이는 자리가 6,500원 정도의 전후한 자리인데 그 6,500원 전후한 자리는 바로 60주선, 상승하는 60주선과 만날 수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래서 6,000원대부터 6,500원 선이 오면 여기가 바로 저항으로 할 수 있으니까 이 자리는 좀 저항으로 체크하시고, 지지받는 자리 120과 240 그리고 저항 자리 60주선 이런 자리를 잘 체크하면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대한항공입니다. 대한항공은 위드 코로나 정책이 시행이 되기 전에 주가가 상승했죠. 막상 위드 코로나 정책이 실행됐을 때 그때 빠진 거죠. 위드 코로나 정책 기대감으로 주가가 오르고 위드 코로나가 시행되면서 주가가 빠진 것입니다. 주가는 참 아이러니해요. 항상 앞에서 움직입니다. 위드 코로나가 시행되면 항공 수요가 많을 것이라 기대하면서 올랐죠. 그리고 막상 시행되니까 빠져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우리가 이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기대감에 주가는 오르고, 그리고 그것이 현실화됐을 때는 주가가 하락하는 그런 도깨비 같은 속성이 있습니다. 일봉에서는 241선을 강하게 깼는데 오늘 주가 급락에도 대한항공이 잘 버티고 있는 것은 어디선가 지지를 잘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자, 60주선을 깨고 하향하던 주가가 60주선을 터치했어요. 그 자리가 27,400원인데 27,500원을 터치했다는 거죠. 27,500원을 터치했던 것은 바로 오늘입니다. 오늘 3.58% 오르면서 터치를 했단 말이죠. 그러면 상승에 대한 의지가 있다고 봐야죠. 월봉에서는 조금 더 하락할 수 있는 기운은 있습니다. 이런 차트는 이렇게 60주선에 도달했다가 되밀릴 수 있어요. 되밀렸다가 다시 오르는 이런 패턴이 돼요. 그러니까 지지를 완전하게 잡았다라고 보기는 힘듭니다. 일봉상에서 241선을 향해 가는 모습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주봉에서 완전히 60주선을 회복하기 전까지는 안심할 수 없다. 그래서 60주선이 회복되면 안심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회복이 되지 않고 이번 주 금요일까지 회복이 되지 않고 60주선 아래에 있으면 조금 더 밀릴 수가 있습니다. 그 밀릴 자리가 바로 여기죠. 120과 240이 겹쳐 있는 거 보이실 겁니다. 바로 이런 자리는 또 더블로 지지가 됩니다. 이평선 하나만 자리한 게 아니라 120과 240주선 함께 자리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자리가 절호의 매수 기회고 또 추가 매수 자리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60주선이 안착되는지 확인하고 여기서 안착에 실패한다 그러면 다음 지지는 바로 이런 자리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지지를 받아야 될 자리를 두 군데를 체크하셔야 됩니다. 60주선 지지하는 거 확인하고 그때 추가 매수를 하셔도 되고, 60주선 지지가 확인이 안 되면 바로 240과 120주선 여기가 지지가 될 가능성이 높겠구나라고 판단하고 바로 이런 자리가
절호의 추가 매수 또는 신규 매수 자리가 될 것이다 라고 보고 대응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서 지지가 된다 그러면 반등이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죠. 자, 항공의 수요는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드 코로나든 위드 코로나가 아니든 간에 대한항공은 사람뿐만 아니라 화물 운송에 대한 그런 부분에서의 이익도 거두고 있습니다. 자, 3분기까지 영업이익이 무려 7천억이 나왔죠. 그에 부합하는 시가총액 구조 정도가 되는 것입니다. 작년도에는 매우 부진했다가 올해 굉장히 강한 턴어라운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120주선과 240주선에 오면은 절호의 매수 기회로 보고 대응하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은 한온 시스템입니다. 한온 시스템은 자동차 부품 관련 종목인데요. 오늘 시가가 18% 급등하면서 시작을 했어요. 급등하면서 어떻게 보면 121선의 저항을 의식한 흐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서 보합권까지 내려와 버렸죠. 자, 한온 시스템은 실적이 아주 잘 나오는 부품주죠. 특히 전기차 부품 관련 종목인데 작년도에 3천억의 영업이익, 올해도 3천억 정도의 영업이익이 나올 수 있는 회사입니다. 근데 시가총액은 이제 6조 9천억이니까 그렇게 저평가된 회사는 아닙니다. 3천억 기준으로 본다 그러면 적정 시총은 한 5조 정도, 4조에서 5조 정도가 적당하지 않을까라고 보는데 약간 고평가된 측면이 있어요. 그러나 한온 시스템은 작년과 올해의 실적만 볼 것이 아니라 내년과 내후년의 실적을 봐야 되죠. 내년에 영업이익 5,500억, 내후년에 6,200억 이렇게 점프하는 실적을 기준으로 해서 시가총액 6조 9천억이 설정되었다라고 그렇게 봅니다. 작년에 영업이익의 2배가 실현되는 그런 아주 강력한 실적주입니다. 실적주이기 때문에 이 회사가 저점을 이제 파고드는 그런 흐름이라서 이제 어디서 지지 받아야 될지를 봐야 되는데요. 주봉에서 보게 되면 120주선 지지를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윗꼬리를 길게 달았죠. 윗꼬리 길게 단 흐름은 별로 좋지 않아요. 윗꼬리를 길게 단다 그러면 추가 하락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고 그 자리는 바로 이 240주선 240주선에서 지지받을 가능성이 있고 한편으로는 바로 일목균형표의 매물대 바로 이런 자리 이 자리는 이제 절호의 매수 기회 이 안에 들어오면 적절하게 매수로 대응할 수 있는 좋은 자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11,000원대부터 12,500원 사이에 들어오는 11,000원대부터 12,500원 사이에 진입을 할 때가 가장 좋은 추가 매수 타이밍입니다. 조금 더 매수를 고려하신다면 조금 더 기다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윗꼬리가 길게 달린 종목은 추가 하락 가능성이 있고 그 하락의 저점은 11,000원부터 12,500원 사이에서 자리 잡지 않을까 저점을 자리 잡을 것이다. 그렇게 사료가 됩니다. 바로 이런 자리에서 추가 매수를 노리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랑풍선인데요. 노랑풍선도 역시 위드 코로나 수혜 종목이었습니다. 그래서 위드 코로나 정책이 시행되기 전에 주가가 이렇게 올랐다가 위드 코로나가 정책이 시행되면서 반등 주고 다시 이렇게 하락하는 겁니다. 그럼 일봉상에서 흐름은 121선을 강하게 깼죠. 그래서 241선 사이에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런 차트의 흐름은 결국 241선까지 도달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는 게 좋습니다. 주봉에서 보면 60주선의 지지를 받지 않았죠. 그래서 이 60주선의 지지와 더불어서 일봉상에서 보게 되면 이 60주선 자리 10,000원을 조금 살짝 넘는 자리죠. 그 자리가 일봉상에서 봤을 때 11,000원인데요. 결국 이 241선과 60주선 사이에서 저점을 잡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241선을 깨는 흐름이 나오면 결국 이 주봉 60주선까지 밀릴 수 있겠구나. 그 자리가 이제 1,900원 그리고 일봉상에서 보는 241선은 11,400원 그러니까 1,900원부터 11,400원 사이에서 저점을 잡을 가능성이 있으니 추가 매수를 노리신다면 바로 그 자리를 노리시고 신규 매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자리를 노리시는 게 좋겠다는 판단입니다. 물론 오미크론의 바이러스 출몰로 인해서 이런 위드 코로나 관련 종목들 이런 여행 관련 종목들이 주춤거릴 수는 있으나 그러나 기술적인 차트를 봤을 때는 10,000원대 전후한 자리에서는 좀 지지받을 가능성이 높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 종목으로는 이제 초록뱀 미디어가 되겠는데요. 초록뱀 미디어에 대해서는 일전에 제가 영상을 통해서 안내를 드렸는데 월봉상에서 좀 목표는
이룬 것 같다. 목표가를 달성한 것 같다. 그러니 매도 대응을 하자고 안내를 드렸습니다. 월봉상에서 보여지는 바로 이 선행 스팬 자리가 있죠. 이런 선행 스팬 자리의 위쪽은 사실 매도 대응할 자리입니다. 이런 자리는 매도 대응할 자리예요. 이게 다 매물대거든요. 일목균형표의 구름층 상단은 다 매물대입니다. 월봉에서 이 매물대 부딪히다 보니 일봉상에서는 보이지 않죠. 일본상에서는 고점을 치고 갈 것 같은 계속 강한 흐름을 보이다 보니 이런 자리에서 매수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러나 월봉에서는 강한 매도 사인을 줬다는 것, 이걸 확인했어야 되죠. 주봉에선 다행스럽게도 기준선 지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준선 지지가 강하게 이루어져야지, 그렇지 않다 그러면 또 기준선 지지도 무너지게 됩니다. 일봉에서는 일본 기준선은 깼죠. 그래서 초록빛 미디어는 반등 줄 때 잘 탈출을 해야 됩니다. 바로 이 자리에서 바로 반등이 나오면 전고점까지 보지 마시고 고점과 지금 최근의 저점을 연결한 중간 지점 한 50%의 되돌림 반등이 나오는 그런 자리에서 매도 대응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왜냐? 월봉에서 아주 강한 저항대에 부딪혔기 때문입니다. 여러 호재가 있겠죠. 초록빛 미디어는 비덴트 그리고 버키 스튜디오 또 여러 그런 그 가상화폐 관련 종목들 NFT 메타버스 이런 테마에 편승하는 흐름이 있지만 기술적인 분석상으로는 좀 조심해야 될 타임입니다. 운 좋게 반등이 이렇게 나오면 이 고점과 이 기준선을 연결한 기준선의 중간 지점에서 매도 대응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혹시 추가 하락을 하게 되면 지지라인이 주봉의 기준선을 깨고 추가 하락을 하게 되면 일봉상에서 더 크게 밀릴 수 있다라고 보니까, 그래서 이 매물대를 하회하는 흐름이 나온다면 손절 대응은 필연적으로 해야 된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서 손절 대응을 못하면 60일선까지도 확 밀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점검하시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서 반등이 나와서 이렇게 반등해주면 잘 매도로 끊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7종목에 대해서 종목 상담을 해드렸는데요. 그 밖에 다른 종목들 대응이 궁금하시면 그 종목명만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 종목에 대해서도 대응 방법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방송 마치겠습니다.